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남덕우 선생이 재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펼친 주요 활약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임명된 이후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덕우 장관은 1974년 9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이후 그는 1978년 12월까지 4년 3개월간 부총리로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는 부총리로 재임하면서 오일 쇼크 및 외환위기 극복, 중화공업화 추진, 부가가치세 도입 등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경제관료에 대해 소개하면서 상세히 살펴본 바 있으므로 시간 제약을 고려해 이번 시간에는 관련 논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가 부총리로 재임하는 기간 있었던 경제적 사건 중에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중동 진출입니다. 중동 진출이 추진된 계기에 대해서는 지난 9주차 오원철 선생에 대한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일 쇼크의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던 오원철 경제수석이 중동 진출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때가 1974년 초 무렵입니다. 이후 4월에는 중동 지역으로의 강력급 사절단 파견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과 경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임한 남 부총리는 중동 진출을 진두지휘해 갔습니다. 남 부총리는 경제기획원 내에 중동 진출 전담반을 조직했으며 1975년 12월에는 대중동 진출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중동경제협력위원회를 만들고 기획원 차관 중심으로 하는 중동경제협력 실무위원회를 만들 것, 해외건설 촉진법, 해외건설자금 운용요령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 관민합동의 대중동 경제외교를 강화할 것 등 중동 진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 부총리는 중동 진출을 활성화하려면 중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중동문제연구소 설립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1976년 1월 설립된 중동문제연구소는 이듬해 국제경제연구원으로 개편된 뒤 1984년 산업연구원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남 부총리는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중동 진출 활성화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이란 강요회의 수석 대표로서 수차례 중동을 방문했는데 이때마다 중동 국가들을 돌며 건설 현장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1973년부터 시작된 중동 진출은 1976년 이후 급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동 진출은 한국 경제가 오일 쇼크를 극복하고 1970년대 후반에도 계속해서 고도 성장을 실현해 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 부총리는 1978년 12월 부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남 부총리를 포함한 성장 우선론자들의 퇴진과 안정론자 신현학 부총리의 취임은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취임 후 불과 20일 만에 1979년 1월
그는 대통령 경제담당 특별보좌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신현악 부총리가 안정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갈 것으로 예상되자 그를 견제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성장론자 남도구 특보를 다시 불러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현악 부총리는 4.17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을 발표하는 등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갔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11주차 신현악 선생에 대한 강의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안정 중심의 정책이었으니 여기에는 남도구 특보가 부총리 시절 견지했던 정책 기조에 반하는 정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특보로서는 달갑지 않은 부분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7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신 부총리는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참석차 파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남특보와 최각규 상공부 장관이 수출 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해 버렸습니다. 이는 수출 금융을 축소한 4.17 경제안정 종합시책에 반하는 조치였습니다. 부총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정책 쿠데타가 벌어진 것입니다. 귀국한 신 부총리는 자신과 전혀 협의된 바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고 이 조치를 백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조치는 백지화되었고 안정화 시책은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남도구 특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가 이러한 쿠데타를 감행했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성장론자들이 안정 중심으로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얼마나 불만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도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해 12월 경제특보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9월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1년 4개월간 재직했으며 이후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서 8년간 재직하는 등 사회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2013년 89세를 일기로 영면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김용환 선생과 남도구 선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김용환 선생은 8.3 조치를 설계하였으며 1974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남도구 선생은 재무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원 장관으로 9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재무부 장관 시절에는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 금융 환경을 개선하고 증권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가 된 이후에는 경제 수장으로서 오일 쇼크, 외환위기 등을 잘 극복하고 고도 성장을 이어가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들의 활약은 1970년대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지속해 가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도 나타났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경제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서도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다음 강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한 남도구 10년대 고도성장이다 라는 주제로 10주차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11번째 강의에서는 신현학, 경제정책의 물꼬를 주제로 신현학 선생의 생애에 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